뉴스로 여는 아침. 네, 뉴스로 여는 아침 방송인 조현정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현정 씨는 어떤 축구 선수 좋아합니까? 이강인 선수.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생각보다 연령대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훈재 선수나 홍명보 선수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라니요. 이강인 선수 좋아하는 건 좀 의외인데. 생각보다라니요. 좋아하는 선수의 뭐 나이가 있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예, 저 강하게 반발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볼리비아전 스코어 예상 한번 하고 하죠. 예. 저는 근데 이런 거 하면 꼭 안 맞아요. 진행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맞을 수도 그런가요? 있잖아요. 예. 2대0 갑니다. 2대0 우리가 이기는 거죠? 예, 손흥민 선수가 좀 넣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대0 예상했습니다. 첫 소식 보죠. 네, 오늘 첫 소식은 버닝썬 관련 연예인으로서는 첫 구속된 소식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어젯밤 9시쯤에 구속됐는데요. 예. 법원은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준영 씨 구속 상황 입장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고통받을 수 있는 피해자 여성분들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정준영 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고개 숙였는데요. 지난 2016년 불법 촬영 당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허위 진술하던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 법원은 또 같은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만큼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범죄 사실 전반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한편 자신의 경찰 출석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더 큰 황당함을 불러일으켰던 FT 아일랜드의 최종우는 소속사에서 방출됐습니다. 예. 어제는 새로운 의혹들이 나왔거든요. 음주 단속에 걸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던 정황, 또 뇌물공여 시도 의혹까지 나오면서 소속사도 선을 긋는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승리의 변호인도 하루 종일 실검에 올랐습니다. 왜요? 승리가 지금 나오는 입장이 철없이 남자들끼리 허세를 부렸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악의적 보도이고 정말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대화방에서 나왔던 문제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성접대가 가능한 여성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성접대로 이어졌다라는 추정이 나왔던 건데 이 대목을 잘 노는 애들인데 오타로 잘못 표현했다. 이렇게 변호인이 주장을 하면서 누리꾼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더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안간힘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죠. 네, 유시춘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실검 상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EBS 이사장인데요.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이 EBS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지난해 9월이었고 이전에 이미 아들 신 씨가 마약류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을 때였습니다. 예. 이 시기에 유 이사장이 추천이 된 거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와 EBS가 추천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대해 방통위는 EBS법은 당사자의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면서 이사장 선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EBS는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고 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시끌벅적하겠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전 6기 끝에 낙찰된 전두환 자택입니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공매에 붙여졌던 그 자택. 네,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아서 연희동 집이 공매로 넘어갔던 건데요. 어제 낙찰됐습니다. 강제 매각 절차는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지만 입찰자가 나오지 않아서 5번 유찰됐었는데 어제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51억이요? 예, 사실 이 가격도 최초 입찰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낙찰자가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다음 달 24일까지 매각 대금이 지급이 되면 이 집은 낙찰자에게 넘어갔고 매각 대금은 이 전두환 씨가 체납한 세금 또 미납 추징금 명목으로 나라에 거치게 됩니다. 예, 전두환 씨는 그동안 공매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었잖아요. 네, 전두환 씨 부인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다 내기 전에 법원에서 이 공매 집행 정지 전두환 씨가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공매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법원에서 유효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전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거에 불응하면 명도 소송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공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을 빼지 않고 그대로 그 집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공매가 인정되고 그 51억을 추징금으로 내도 아직도 980억 원이 남았다. 예,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같은 날 공교롭게도 또 여순 사건이
71년 만에 재심 확정을 받았다고요? 네, 여수 순천 사건을 부르는 말이죠. 1948년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군인들에게 제주도로 가서 사사망쟁을 진압하라 이런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인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던 사건입니다. 예. 수백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억울하게 학살당했는데요. 당시 체포돼서 살해된 공식 피해자 숫자만 438명입니다.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1년 만에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재심을 개시하라고 확정했고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명규 전 한체대 교수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요? 예, 먼저 조재범 전 코치 쇼트트랙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었죠. 재판에 막기 위해서 전명규 교수가 나서서 합의를 종용한다는 그런 의혹이 이어졌었는데 예. 교육부 감사 결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예. 조 전 코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부모, 지인까지 동원해서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학교 측이 피해자 격리 조치를 했는데도 피해 학생들을 만나가면서 졸업 후에 진로를 거론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전 교수를 만나는 자체가 심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예, 또 진로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를 담보로 하나의 회유나 협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한 체대는 이뿐 아니라 총 82건의 비위행위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교육부는 대학 측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 교수는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면 법적인 대응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 또 빙상계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 방송사고 소식이 실검에 올랐다고요? 네, 지금 빅이슈라는 드라마가 실검에 올라 있는데 왜 예. 실검에 이게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궁금해요, 같아서 궁금해요. 예, 설명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SBS 드라마 빅이슈가 방송 도중에 미완성분 화면들을 내보낸 그런 사고를 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편집되기 전에 화면들? 예, 그렇습니다. 오. 어제 방송분인데요. 네. 드라마 보고 계시던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CG가 제대로 더 씌워지지 않아서 아. 원래대로 완성을 해서 처리해야 될 화면이 이제 화면이 따로 노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 제작진이 CG 업체에다가 이런 거 뭐 해주세요. 주문한 자막이 그대로 아, 나간 그래요? 거죠. 그 예. 과정이 그것들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방송 사고가 났는데 이게 1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들은 방송 직후에 SNS에 내가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무슨 상황이냐 이런 식으로 사고 화면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런 사고는 TVN 드라마 화유기 이후에 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촉박한 일정의 생방송 촬영이 누적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보시는 분들은 황당하셨겠네요. 네. 하나만 더 짧게 보겠습니다. 예. 제시카가 전에 퀴즈 정답으로도 냈던 미륵사지 석탑 얘기네요. 네,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입니다. 국보 11호인데요. 해체부터 복원까지 20년이나 걸렸고 225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문화재 복원 사업이 이어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개만 앞두면 되는 시점에서 복원 작업이 오히려 원형을 해쳤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재료를 바꾸면서 재료 검토를 잘 안 했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 때문에 자칫 구조 안정성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댓글창에는 그 옛날 조상들이 쌓아올린 공법을 현대에서도 재현을 못하는구나. 이쯤 되면 20여 년간 담당자도 교체됐을 거고 전문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진 않았을까. 이런 댓글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미륵사지 석탑 구조 안정성을 먼저 검증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문화재청에 요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기술력에 감탄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네네. 모르겠네요. 기다린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방송인 조현정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